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 5번째 과목 스포츠 교육학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스포츠 교육학 다룰 거고요. 제 1장이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1장이 이거네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이런 과목으로 제 1장 배경과 개념, 요거에 대해서 할게요. 자,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 관심, 이런 얘기로 등장하네요. 스포츠 가르치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그냥 체육 혹은 체육 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언제부터 했냐?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한 것다고 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론이 주목을 받으며 스포츠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성장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노력, 체육에서의 최근의 노력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체육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실천적인 과제를 강조하는 형상으로 변화했고, 실제 문제와 이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체육 수업의 방식이 학생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 풍토 및 스포츠 이론 토착에 대한, 한국 스포츠 이론의 토착에 대한 노력으로 학문의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자, 요거 볼까요? 요거는 이게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행과 비슷한 거예요. 유행. 뭐 우리가 뭐 복장, 패션에서의 유행, 요즘에는 무슨 버건디 레드가 뭐 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뜻은 일단 유행인데, 어디에서의 유행이냐면 학술. 그리고 어떤 거의 유행이냐면 방법론, 도구에서의 유행이에요. 주된 거.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실천적인 과제,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말은 뭐겠어요? 뭐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옮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이러는 거. 그런데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야, 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와 이론 사이의 괴리, 이렇게 바뀌면서 요 사이의 괴리를 델타 D라고 할게요. 요 괴리를 줄이는 쪽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왔네요. 학생 중심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였다? 네, 교사 중심이었다. 이런 거. 그럼 뭐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의사결정이나 교육 목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학문적 자립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반대말을 친다면 종속성이라는 거겠죠. 어디에? 여기가 일반 교육학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교과 교육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협의와 광의 이렇게 있는데, 협의는 스포츠를 교육적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포괄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네. 스포츠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다루고, 스포츠를 교육적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거, 요거 협의의 스포츠 교육이고요. 교육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거, 이거를 광의의 스포츠 교육이라고 한다. 스포츠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학교와 관련된 것은 학교 체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전문체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서의 체육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학생이고요. 생활체육에서의 대상은 국민 대다수고요. 전문체육에서는 우리가 선수라고 하고 가끔 이 친구들이 학교에 나이가 어려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생 선수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대상이고요.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학교 체육에서는 교사라고 하고요. 생활체육에서는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고 여기는 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면 체육 교사가 되겠죠. 옛날에는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 가르치는 활동을 우리는 교수, 학습 활동이라고 하고 여기를 강습, 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코칭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때로는 이것이 수업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요렇게가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같은 얘기들인데 경우에 쓰이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 현재는 학교에서는 이렇다, 생활에서는 이렇다, 전문체육에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제 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배경으로서 여기 이렇게 바뀌고 있고 체육이 그 다음에 개념은 광의와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포츠 교육의 현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할게요. 1장을 마무리하고 제 2장 바로 이어 넘어갈게요. 279쪽이에요. 자, 스포츠 교육의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체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가 중심의 체육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국가 수준의 체육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1차부터 쭉 279쪽에 1, 2, 3차, 5, 6, 7차 개정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진흥법 이렇게 나와 있고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해갖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스포츠 비전 2018 이런 게 쭉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체육 교육 과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즉, 이게 왜 두 군데냐 하면 체육 교육 과정은 학교 체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학교 체육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는 크게 운동선수, 이걸 우리가 학생선수라고 하죠. 학생선수와 그냥 선수가 아닌 경우, 이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일반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학생이 둘로 구분되는 거야. 둘로 구분돼요. 그래서 요 둘로 구분되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 체육과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학교가 시작된 게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어요. 이것이 어떤 그 장기 계획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학교라는 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체육교육과정이 지금 뭐 7차에 걸쳐서 몇 년까지 쭉 이렇게 바뀌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요 일반 학생들이 학생 선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운동부라고 했고, 일반 학생들은 체육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교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게 바로 이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같이 하고 있어. 이 학생 선수가 이게 만약에 중학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다라고 하면 이 둘이 한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만 따로 뽑아내는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육, 중 혹은 고등 학교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학교다 보니까 체육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육교육 과정은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을 둘 다 아우른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이런 거고, 법령이 뭐냐? 법령이 이것이 학교 체육 진흥법이다. 근데 이게 2015년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2015년 이전에는 학교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법률이 있었다 없었다? 드러내놓고 하는 법률은 없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했냐? 뭐 초등교육법, 뭐 중고등, 고등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이런 것만 있었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 체육교육이 자립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교육학에 속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이었다. 괴리가 컸다. 우리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학교체육진흥법이고, 그러면 요 생활체육도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책이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 이건 1970년대인가요? 1970년대 그 정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저거에 연결돼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일부 전문 체육을 다뤄요. 일부가 뭐냐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건 나이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영향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 대학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선수라고 그럴까요? 성인 선수의 경우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포츠 교육의 어떤 정책과 제도, 법령 이런 것이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큰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이게 되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그러니까 이중적 역할을 갖는 거예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긴 한데, 한 고3까지의 나이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영향을 받는 거고, 대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선수인데, 그럼 여기 국민체육진흥법에 영향을 받는 거죠. 생활체육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목적이 다르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얘는 목적이 뭐냐면 우승하는 거에 있겠지만, 얘는 목적이 뭐냐면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학교 체육은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경우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경우는 우승에도 관심이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어떤 전인적 성장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스포츠 교육의 어떤 배경, 개념,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다. 이 중에 하나로서 요 중에 이제 요 부분에 초점을 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학원 스포츠 제도 혹은 학교 운동부 제도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성인 선수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었죠. 그거를 우리가 체육 특기자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좀 많아서 점점 축소하고 있는 거고, 요 특기자 제도가 좀 기형적이다. 그렇잖아요. 기형적으로 이거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으니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약간 편협되거나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양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비판, 사회적인 문제의식 때문에 이거를 점점 없애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대학을 가건 뭘 하건 혹은 시합을 참여하건 학생 선수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합 자체를 못 나가게 하자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큰 그림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스포츠 사회학,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 그런 데에서 함께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요. 279쪽에 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수시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연도가 안 나와갖고 좀 그런데, 1차 교육과정이 1954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한 10년 정도씩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 7차 교육과정을 운동기능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고, 이거 어디선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게 7차 교육과정에 여기는 없지만,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이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거나,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없네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됐건, 혹은 모의고사, 혹은 문제풀이, 그런 데서 다루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학교체육진흥법은 한번 살펴볼게요. 280쪽이에요.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이거죠.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는 일반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운동을 안 해요. 얘는 운동을 안 하고. 얘는 늘 하는 일이 공부만 하는 거야. 얘는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니네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니네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죠. 니네는 공부를 안 하니까 니네는 최저학력이 필요해 라고 하고, 니네는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니네는 팝스라고 해서 학생 건강 운동 실태 조사 이런 걸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포츠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과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 비만 교실, 비만 예방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공부가 어려우면은 최저 학력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죠. 비만 교실 이거예요. 건강 체력 교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가 팝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을 묶었네요. 그냥 묶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얘기했죠. 국민체육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 스포츠 지도사를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도 바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국민체육진흥법도 2014년인가 15년인가에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생활체육 지도자였던 그런 자격증이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바뀌죠. 바뀌면서 스포츠 지도사가 이거잖아요.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유아, 장애, 노인,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0쪽 아래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대학교 스마일 100이라는 이런 정책이 있네요.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향유한다는 의미. 언제나, 어디서나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함께 하는 생활 즐겼던 캐치프레이즈. 더 스포츠 비전 2018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국격을 바꾸다, 미래를 바꾸다. 그래서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4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뭐뭐 하는 스포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각각의 한 3-4개씩의 어떤 그 구체적인 추진 전략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교육의 배경, 개념,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쭉 한번 다뤘어요. 다루고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 3장으로 이어가도록